오늘 오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이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오신 분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재판 관련된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저희가 예, 만나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예. 꽤 그동안 시간, 예. 잘 지내셨죠? 잘 지냈는데 재판 준비 때문에 네. 잘못 지내셨어요. 예. 것 같은데. 이게 증거 목록이 142개나 되는데 아유 검토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142개.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자료도 막 그리고 각 진술 조서들이 워낙 길어요. 요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저희 때하고 다르게 너무 서류들을 길게 작성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겠습니다. 너무 길겠습니다. 비주얼, 고주얼 그냥 핵심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법조 전체에 검사나 이 검사가 이제 잘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진술자의 진술의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짧게 정리해 주는 걸 좋은 진술 조서라고 했는데 요새는 있는 대로 다 적자. 아이 그럴 거면 그냥 녹음 파일로 하지. 기계도 발달돼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녹음 파일 틀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녹음 파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진술 조서로 만들다 보니까 보통 진술 조서들이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읽다 보면 지치죠. 그러니까 검토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기계가 발달된 만큼 좀 그런 시스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군사법원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여러 언론사의 생중계로 화면이 좀 들어와서 봤는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겠죠.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근데 봤더니 지난 여름에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의 장면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역시 해병대 반팔 입고. 아유 대단했습니다. 오늘 긴팔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긴 티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구멍이 이제 뚫려 여름에 입는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 코트를 뺏어 입으려고 그 동기회 분들이 제가 방어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또 다른 게 해병대 그 전후 애들이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더라고요. 나이대가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도 그게 꽤 나왔어요.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부터 많은 깜짝 놀랐어요. 연배가 해병대 동지회 그러니까 동기회가 있고 동기회가 이제 있고 같이 입대한 장교로 입대한 이제 동기들이 있고 해병대 전후회는 사실 사단법이니까 못 나오고 이제 해병 전후 소속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기수에 관계없이 아름아름으로 아름아름은 뭐 오늘 거기는 현장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방청석이 약 한 50석이 넘죠. 한 7, 80석 거의 찼어요. 거의 다 찼고 꽉 찼어요. 나중에 그 승복 입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인권운동 하니까 현장에서 많이 보는 이제 조계종 그 활동하시는 스님이 아니시고 해병대 출신의 스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해병대 출신인데 왔다라고 얘기하고는 그 승복에 그 빨간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공기에서 만든 거 그 머플러 이렇게 하고 법정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들었던 멘트 중에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게 뭐냐면 해병대 전우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는 우리 박정훈 대령을 자랑스럽다. 이런 훌륭한 해병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당신 힘내라가 아니라 당신 고초를 겪고 있는데 힘내라가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많은 멘트를 바뀌었네요. 많은 멘트가 이제 멘트가 그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도 힘내라가 아니라 자랑스럽다. 존경한다. 그 자리에 계셔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과거의 문법대로 하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잖아요.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이 막 총동원돼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벌써 이렇게 됐을 텐데 저는 그 사이에 우리 시민사회 어떤 시민들의 민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한 것 같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분명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세레모니를 하시고 그리고 군사법원 재판으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어떻게 관격이 펼쳐졌습니까, 변호사님? 이제 뭐 절차 자체는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네. 분위기 자체에서 좀 특이점을 또 얘기하자면 네. 군검찰이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군검찰. 네, 왜냐하면 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좀 중언부언한달지 무슨 말하는지 잘 안 들리게 얘기를 한달지 네. 뭔가 자신 없어하고 군검찰 마이크 없습니까? 좀 그 눈에 초점이 없는 듯한 뭐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네.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들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아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선배 입장에서는 좀 딱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예. 군 검사 출신이세요? 군 판사 출신이세요? 저희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짧게 하셨죠. 짧게 다 했죠. 2년 판사했고 2년 검사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했다, 판사했다, 뭐 이것저것 해서,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그게 제도예요. 좀 어이없는 제도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법무관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 네. 이 결국 증인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변호사님이 문서 성부 촉탁을 이제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본인도 군 법무관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행정의 관리를 하시는 총 책임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문서 성부 촉탁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재판부는 1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십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네. 이제 돌기 때문에 세 명이 다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바뀌는 사람은 이제 오늘 재판 끝내면서 야호했겠죠. 나 간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예.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예. 재판을 계속 진행하니까 예. 오늘 본인들 통상 이런 중요한 재판은 네.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쭉 해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으니까 잘 협조해달라라는 아웃라인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길게 안 하고 그냥 없었죠 네.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들어가기 전에 네. 군사법원의 그런 어떤 독립성, 공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법률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보면 대충 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 있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받는 게 첫 기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회 공판 전에 미리 의견서를 다 내서 네. 군검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답을 하라라는 공식 의견서를 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대통령 개입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면 이 공소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 다음에 장관의 지시는 적법했냐 위법했냐. 또 그거에 따라서 공소 사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명확히 밝혀라.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면 네. 사실은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어도 재판부는 당연히 공소장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꼭 집어서 이렇게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성명을 요구했는데 네.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재판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끝자락에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끝자락에 건지. 그걸 일부러 지적까지 했어요. 네. 거기 보면 군검찰이 낸 그 간접 증거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칼럼 2개를 냈는데 네. 하나는 그 언론의 칼럼을 증거라고 냈습니다. 추가 증거로 그것도 언론에서 쓴 칼럼을. 칼럼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요지가 뭐냐면 네. 보통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들을 네. 증거로 제출하긴 하지만 네. 네. 개인의 견해를 네. 그렇게 제출하진 않죠.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 특정이 사실이다. 사실인 게 이렇게 이제 보도되어 확인됐다. 있으니까 그렇게 내지만 네. 뭐 사설 이런 걸 내진 않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의 견해인 네. 것뿐이니까. 그리고 네. 거기 안에 법률적인 의견이 담겨 있어요. 한 분이 낸 칼럼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이첩 시기 정도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 뭐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게 거기에 함유돼 있겠죠. 네. 그 다음 분 그 논평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네. 설령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대요. 네?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그거 법률 위반인데. 글쎄요, 그걸 써놓은 거를 갖다가 네. 군검찰에서는 증거랍시고 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명을 구한 겁니다. 왜 이걸 냈는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게 당신들의 법리냐? 네. 그래서 대통령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느냐? 뭐 개입 있든 없든 이 공소사실에 영향이 없어서 나는 조사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분명하게 얘기를 해봐라. 네. 이런 간접적인 증거 내지 말고 너희들의 의견을. 예, 분명한 의견. 그거는 당연히 의문이 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재판부는 이 칼럼 자체도 오늘은 못 봤어요. 네. 오늘 이제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야 읽겠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런 칼럼을 냈는데 이게 다 군검찰의 법리냐, 네. 터잡고 있는 법리냐, 네.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니고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냐, 네. 대통령 개입은 항명 여부하고는 무관한 거냐, 그 전제에서 수사했고 공소제기했다는 거냐, 명백히 밝혀라. 네. 간접적 증거 운운하지 말고 이건 재판부가 먼저 문문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하나가 제가 법률적인 해명을 구한 게 뭐냐면 네. 검찰단은 이 수사단에서 한 행동을 서류를 이렇게 들고 가서 넘겨주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냥 그거는 사실행위예요.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이첩이라는 그 소송 행위가 있는 겁니다. 네.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장을 들고 가서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법률행위라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첩행위라는 거는 서류를 갖다 주는 사실행위가 주가 아니고 핵심은 사건을 넘겨준다는 소송행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단은 자꾸 그것을 이첩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 기록 송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부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 검사가 네.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이 기록이 이렇게 검찰청에 밤에 있어 보면 이렇게 수레 끌고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끌고 법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 송부가 아니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려면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넘기는 건데 그 온나라 시스템에서 이미 이첩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걸 하고 공문을 넣고 수사 자료가 실제 현물이니까 이걸 가져가고 네. 가져갔을 때 이첩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은 앞에 요약된 것들을 가지고 브리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받아야 아니 이 경북 경찰청도 가닥을 잡아야지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냥, 사건인지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냥 딜렁 보내고 그러면 이메일로 일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메일로 다 스캔해서 넘기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을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합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공소장이 가고 증거가 나중에 가듯이 이것도 이첩이라는 그 이첩 서류가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는 나중에 가는 거거든요. 네. 증거 자료가 가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처음에 네. 의사표시인 이첩이라는 공문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8월 2일 날 08시경에 끝난 얘기다. 이첩이라는 건. 10시경에 서류를 넘긴 거는 네.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 그건 이 사건의 공소사실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군검찰에서 입장을 밝혀라. 네. 이런 성명 요구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재판부가 오늘. 그럼 오늘 재판은 총 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걸렸죠. 반? 예. 그럼 1시간 반 가운데 군검찰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아니죠. 군검찰은 주로 이제 증거를 냈고 우리가 네. 이제 인부를 하니까 예. 부동의한 서류는 빼고 예. 인정한 서류에 대해서 증거 제출했고 그 요지를 설명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자기가 제출한 증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요지를 고지한 거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으로 그 서류에는 그런 내용만 담긴 게 아니라 네. 이러이러한 내용도 담겼다라고 네. 설명을 했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김계환 사령관 비화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그러니까 뭔지. 비화폰 안에 도대체 무슨 문자 메시지가 네. 왔다 갔다 했는지 특히 이것도 포렌식이 되는 거냐라고 네. 박정훈 대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핵심 증거가 있을 텐데 이거 증거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왜 안 냈냐? 네. 이거 보자. 네. 우리한테 열람해달라 했더니 오늘 네. 군검찰에서는 네. 전부 다 열람해주겠다. 우리가 요청한. 언제요? 오늘 그런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이제 언제 복사하는지는 일정을 잡아야 되겠죠. 가서 이제 등사 열람. 예, 비아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김기한 사령관이 8월 16일 날 그걸 냅니다. 8월 16일. 별도로. 그날 조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편으로 냈든 우편으로 냈든 장신이 직접 들고 와서 냈든 별도로 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 굳이 별도로 낼까요? 그 낼 만한 검찰이 가치가 있으니까. 요구해서 낸 그랬는지도 잘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이 안 그것도 되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로로 내게 됐는지. 네. 그런데 김기한 사령관에 대한 3회 조사는 8월 17일 날 있는다고요. 8월 17일. 네. 8월 16일 날 냈고 8월 17일 날 조사가 진행됐는데 네. 8월 17일 날 군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8월 16일 날 낸 비아폰 네, 캐치본에 대해서 캡처 화면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그 수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네.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에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나 또는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여타의 직접적 증거는 아니더라도 네. 간접적 증거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박진희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네. 박진희 준장과의 나눈 텔레그램 내용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대화를 나눴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핵심적인 것들을 추론해 보면 소위 말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게 안 되게 하기 위한 가정들이 네. 여기에 담겨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사용을 하면 네. 궁극적으로 검찰은 오늘 하주희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오늘 하주희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이제 그 역할을 좀 나누셨거든요. 네, 네, 이제 이 공소는 네. 기각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공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감추고 있다가 이제 법정에서 오늘 변호인단이 이거 왜 안 보여주냐? 이거 안 보여주게 되면요 본인들이 소송을 당해요. 비화폰. 아니요, 뭐 이제 증거. 그 증거 기록들의 일부를 보여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중심주의에서 위반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제출을 요구했고, 네. 그 이제 받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없다면 네. 해병대 사령관이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재판과 관여되게 관련이 있는 자료를 냈다면 네. 군검사가 나쁜 짓을 한 거고. 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기한 사령관이요. 군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가지고 내 명령을 어긴 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게 아니라 네. 다른 사정들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일회 진술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다른 사정들이 도대체 뭘까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추론한 다른 바로는 네. 다른 사정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네. 추론해 보면 네. 박 단장이 이렇게 이첩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결국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 단장이 아니면 김기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박 단장한테 안 되라고 말을 할지 네. 아니면 그에 동조할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항명수계로 엮일 수 있고요. 네. 혹은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명을 따르게 되면 직권남용의 소지가 또 있게 그렇죠. 되고요. 또 수사단장도 수사단원들한테 이렇게 수사서리를 조작하고 변경하라고 지시하면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통 다 해병대 사령부 지휘부가 전부 다 깜빵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런데 해결해 준 거죠, 박 단장이. 자기가 총대를 매물어서. 네.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항명이라는 범죄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박정훈 단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령관의 불법적 행위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개입, 외압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일예로 김관진이 댓글 그렇죠. 사건을 언급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선배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나중에 다 재판받았고 유죄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예시까지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범법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김계한 사령관을 범법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는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수사 자료 잘 됐다 그렇게 발표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뒤집혔으면 결국 장관 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다 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판정에서 네. 일부 증거를 이렇게 저기 화면에 띄워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갈등의 마지막 해결책. 네. 이건 조사본부 이관이었거든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직권남용에 걸릴 소지도 없고 항명에 걸릴 소지도 없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 네, 국방부 그러니까 조사본부로. 군에서의 최고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경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 최고죠. 치면 경찰로 치면 경찰청 본청을 네. 얘기하는 본청. 거고 네, 네. 근데 해병대 군사 경찰 수사단은 지방 경찰청 청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관 건의가 거부되니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때 이제 해병대 사령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모가 하나 등장합니다.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는지요. 그걸 누구한테 한 겁니까? 추정해 보면 네. 수사단장이 박 대령이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건의를 한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첩에 대한 권한은 법적으로 4개 있으니 4개 맡겨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예. 안 다치게 해드리리다. 내가 다 알아서 하리리다. 이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 수사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지 않을 거면 자기들의 상급 기관이 수사본부. 다시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사에 개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책임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는지요. 항명할 사람이 예. 이렇게 읍소를 합니다. 아니 넘기면 이첩을 하면 무슨 금은 보화가 쏟아지나요? 박 단장한테. 결국은 박 단장은 자기의 네. 상관인 사령관을 보호하려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군사 경찰의 병과장이면서 수사단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은 본인이 수사단장인 보직도 있지만 군사경찰 병과장은 또 사령관의 참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령관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령관을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김계한 사령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저렇게 부하를 사지로 몰아가지고 수사단장 보직 해임시켜요. 그리고 병과장 보직 해임시켜요. 이런 식으로 부하를 궁지로 몰고 바보 만들고 범법자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네. 지금 해병대 전우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부하인 박 단장은 너가 불법 행위 안 하도록 끝까지 명예를 지켰어요. 지켜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전우들은 당신이 그러면 난 이거 못한다. 전역 지원서 내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네,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여기에 이제 전우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